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을 정밀 유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7m 편차로 명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로 고도 120km, 거리 450km를 날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그냥 짧게 쏴서 한국을 겨냥해서 협박을 하는 용도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그 지역에서 쏘면 한반도 전역이 미사일의 사정 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미사일의 정밀 유도 기능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에서 이웃 국가 중국에 매우 큰 결례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만큼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는데요. 케네디 대통령 때 1962년 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소련이 당시 쿠바 내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이렇게 겨냥하려고 해서 미국이 당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압력을 넣은 끝에 결국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를 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간의 동서냉전에서 가장 전쟁이 임박했던 위기 순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은 영화나 소설로 다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맥케이는 이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쿠바 미사일 위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갖다가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지 않으면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이 열세인데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ICBM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 관광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서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며 모든 관광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관광 비용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는 최근에 미 하원이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 여행 통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도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CRS, 즉 의회조사국은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재인은 제재 중심의 대북접근법에 반대해왔고, 대선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최대 북한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 보고서는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현대화법도 거론했는데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종전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북한과 대화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은 그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과거 사드 비판 발언도 소개를 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다수 있고 북한에게는 수백 개의 장사포, 방사포 등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런 북한의 도발, 미사일 연일 도발에 대해서 사드 배치 철회하려고 하는 명분이 약해졌다. 그래서 북중 관계도 딜레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트럼프는 연일 북한이 중국을 실망시키고 있다. 중국 잘 해봐라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을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만 이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압박을 더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가속화되는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등의 실전 배치 위협에 대해서 오늘 좀 미국이 매우 놀랐어요. 요격 고도 2000km에 이르는 GBI 미사일로 태평양 상공에서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파괴하는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GBI라고 불리우는 최고 요격 고도 성능을 가진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2000km, 지상 2000km, 그리고 사거리가 5300km에 달해서 적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대기권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일어났던 이 북한을 둘러싼 흐름에 대한 외국의 우려들이 높은 가운데요. 숀 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어제 한국의 한 종편 채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유화책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은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 즉 MD도 강화해야 된다. 물론 지금 한국에 갖다 놓은 사드는 미국이 비용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국회 비준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가 군사 시스템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근데 왜 한국 의회는 그런 것을 관여하느냐. 한미 한마디로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 협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지금 방문 중인 가드너 미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하고 인터뷰가요. 조선일보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새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행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걸로 기대한다.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본다. 개성 같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결국 김정은의 미사일 핵 개발에 사용된다. 그에 따른 위험이 매우 크다. 나는 이번 방문에 청와대 관계자도 만나서 김정은을 더 압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여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우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와중에요, 미국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 특수기갑 사단을 만들면서 지금 미국에는 국방비 때문에 이 정부나 국방부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갑 여단 창설에 필요한 장비를 위해서 미국 육군이 응급조치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전 배치 물자 APS라고 부르는 것들을 지금 한국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사전 배치 물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전쟁이 지금 일어날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미리 탱크나 장갑차, 포탄, 탄약 등을 갖다 놓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한마디로 중요한, 특히 기갑과 관련되는 그런 이 장비들을 전쟁이 일어나서 갖고 오게 되면 그야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는 미리 갖다가 한국 내에 미군 부대 등에 갖다 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장비를 운용할 인력만 일본에서 즉각적으로 한 3만 명이 날라오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만에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쓰지는 않지만 지금 주한미군이 대부분 공군 전력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일부 지원 위주로 되어 있지 주한미군에서 지상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충원될 주한미군 지상군 기갑 병력을 위한 사전 배치 물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전 배치 물자는 이 한국 등 주요 예상 분쟁 지역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트럭, 탄약, 유류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미리 배치해 놓는 걸로요. 그렇게 해서 투입 병력의 전개 시간을 단축해서 적에 대한 대응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주로 캠프 캐럴, 경북 외관이 이 배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국 육참 총장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 답변에서 미 육군이 경량화된 보병 여단 전투단 일부를 장갑차와 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기갑 여단 전투단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15 기갑 여단 전투단을 창설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현존하는 제15 기갑 여단 전투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16도 기갑 여단 전투단을 하나 새로 만들라 하는데, 본토에 있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장갑차나 자주포나 탱크가 없으니까 기갑 여단이 뭡니까? 주로 기갑 차량으로 무장된 전투단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 물자를 빼서 본토로 갖고 간다라는 거죠. 자, 밀리 총장은 해외에 있는 사전 배치 물자는 항구 배치 물자와는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훈련이나 연습 시에도 현지 통합사령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신속하게 전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그걸 한국에 배치된 사전 배치 물자를 미국 본토로 갖고 오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예산과 생산 일정 및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있는 사전 배치 물자를 빼내 제16 기갑 여단 전투단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제16기갑여단 전투단이 전국 전 세계에 순환 배치될 건데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장비를 빼내는 데 대해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정말로 미국이 이런 기갑예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차, 그 다음에 보병 전투사량, 장갑차, 자주포 이런 건데 이거를 무기가 없어가 하필이면 한국 거를 빼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최근에 한미 간에 일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드,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 관한 이런 갈등, 즉 미국이 유사시에는 한국에 아니는 관계없이 당신들이 우리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장비와 병력을 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미국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경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재인은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왔고 대선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최대 북한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 보고서는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현대화법도 거론했는데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종전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북한과 대화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은 그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해 트위터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해서 이웃국가 중국에 매우 큰 결례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만큼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는데요. 케네디 대통령 때 1962년 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소련이 당시 쿠바 내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이렇게 겨냥하려고 해서 미국이 당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압력을 넣은 끝에 결국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를 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간의 동서냉전에서 가장 전쟁이 임박했던 위기 순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은 영화나 소설로 다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맥케이는 이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쿠바 미사일 위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갖다가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하지 않으면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이 열세인데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ICBM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 관광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와서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며 모든 관광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관광 비용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는 최근에 미 하원이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 여행 통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도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CRS, 즉 의회조사국은 한미관계라는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을 정밀 유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7m 편차로 명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로 고도 120km, 거리 450km를 날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그냥 짧게 쏴서 한국을 겨냥해서 협박을 하는 용도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그 지역에서 쏘면 한반도 전역이 미사일의 사정 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미사일의 정밀 유도 기능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